제안을 이제 간추려서 비교해 봅시다. 그럼 시민의회는 수기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국민 발의는 제도 설계에 의해서 합의하도록 하는 합의 민주주의 체제를 국민 발언 자체는 합의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여 방식은 모집단에 유사한 방식으로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정하고 시민의회를, 그다음에 국민 발의는 시민단체 같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발의하는 거야.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고, 시민의회의 장점은 심층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 분야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가르쳐주고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치 판단을 제대로 심층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발의는 시민단체와 대중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시민의회의 단점은 느리며 그 심층 논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해했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국민 발의의 단점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시민의회는 수기 이후에 결정하는데 법적 강제력에 의문점이 있어요. 법적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의회에서 제대로 그것에 신경 쓰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국민 발의의 필요성은 민의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높죠. 물론 부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국민 투표를 해야 되니까 부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장은 뭐냐, 시민 참여와 국민 발언, 시민의회와 국민 발언 제도를 결합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푸른 흰고래님, 이젠 89.77% 선택됐습니다. 인사조직은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실권을 갖게 될 정부는 고위 공직자의 국가관 정치 철학자를 구성하는데 철저한 인재 인용이 있어야 합니다. 학연 지연 인연은 무시돼야 하고 인사수석에는 획기적인 인물이 있다면 인사 구성에 센세이션이 될까 생각합니다. 최동석 박사님은 국가관에 입각한 철칙과 공식을 갖고 계셔서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준하는 발상 몇 자 올립니다. 네, 푸른 흰 고개님,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래서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국민 발언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장점만 빼내서 그 장점으로 하나로 결합하면 나는 K 데모크라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직접 민주주의, 스위스도 좀 스위스 방식, 국민 발언 방식, 이 아일랜드 방식은 시민의회에서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모집단에 걸맞은 표본을 뽑아내서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해관계가 없이 이해상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올바른 방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국민 발언 방식으로 하자, 그런 거죠. 시민의회 방식인데 국민 발언 방식도 결합하자,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기 후에 합의를 거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의회를 통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수기를 거친 후 국민 발언으로 최종적인 국민 동의를 얻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국민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는 복잡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의회가 수기를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랬을 때 좋은 점은 뭐고, 이렇게 하면 또 나쁜 점은 뭐냐 하는 걸 다 듣고 시민의회처럼 수기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좀 길지, 기간이. 돈도 들고. 그러나 우리가 신중해야지. 법을 입법하는데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때 막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독일 스위스 헌법이 누더기처럼 된 거는 그 시민의회가 수기를 한 게 아니라 국민 발안으로 시민단체들이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가 누더기처럼 보여. 이게 쫙 일관된 어떤 철학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국민 발안 제도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시민의회가 하는 것 같이 수기하고 2단계에서는 시민의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민 발안을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더 안전한 방식이죠. 그래서 헌법 개정안 또는 법률안을 발의하자. 시민의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3단계 가서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그러면 안전하겠죠. 수기하고 그 다음에 합의해서 제도적인 장치에 따라서 국민 발안을 하도록 하자. 국민 발안하면 정부로 갔다가 행정부로 갔다가 의회로 갔다가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만 우린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숙고를 해서 즉흥적 포퓰리즘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최종 결정은 역시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의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하니까 그거는 입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기와 합의가 동시에 한 패키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의회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조화롭게 견제와 균형이 일어난다. 나는 그것을 K 데모크라시라다. 이 세계 어디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진짜 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K 데모크라시가 되면. 그래서 나는 미래지향적 정치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만으로는 국민 주권을 온전히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의회 민주주의를 보완할 때 비로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체제를 실현하게 됩니다. 미래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수기하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강한 민주주의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과 함께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준비합시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건민회에 가입하시라. 건민회는 이런 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정치판을 만든다. 지금까지는 썩은 정치판이었는데 이렇게 건강한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뭐 대통령 당선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재명과 함께 이게 그 마름이잖아. 마름보다도 더 그 유능한 일꾼이니까 이재명을 시켜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재명이 유능한 인재들을 잘 골라서 써서 빠른 시간 내에 국가가 정상화되고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 불투명하고 이 썩어 빠진 모든 관료 조직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헌법 제1조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는 나라를 만듭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는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듭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건민회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크립토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크립토는 이전서부터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크립토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립토의
수도가 되겠다. 지금 그렇게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여러 정책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크립토 정책은 내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정부는 이 크립토가 무슨 마약처럼 지금 취급해가지고 크립토 얘기하면 얘기를 못해. 정부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새 정부 들어오면 이 크립토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ABC, R 이 네 가지 기둥으로 21세기가 인류 문명을 도약시킬 텐데 그것을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원 전용 윤석열 파면 기념 NFT는 새 정부 들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 NFT에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메일을 제가 다 받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이 시간이 요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모든 게 굼떠요. 이게 젊었을 때는 빠릿빠릿하게 했는데 힘이 모자라서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 제 이메일로 어떤 그림이 좋은지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를 좀 열심히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나중에 그게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디지털 토큰을 기념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그 채택됐든 안 됐든 그 여러분들에게 이 건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그거 뭐죠? 그거 뭐예요?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그 증서 그거를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증서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썩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 건민 내의 운영도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다너 경영 사상과 그 대신 다너 경영 사상과 철학을 배우셔야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러면 그 이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를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또는 워크숍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너 경영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건민의 전용 이 전용 채널을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자문해 주시는 구글에 있는 김지영 선생님이 그분이 이 유튜브 파트너들을 유튜브를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운슬링 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글에 그런 저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는데 지난번에 한번 최초로 받았어요. 요번엔 그 최초로 받는다. 내일 또 그분한테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좀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회원 전용 그 채널을 만들어서 뭐 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공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회원들만을 위한 강의를 내가 할 생각은 없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은 그럼 회원들에게 뭔가 다른 뭐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건민내 회원들에게만 주는 다너 경영 사상과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숙제를 주는 채널을 그 회원 전용 채널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별도로 공급해서 계속 숙제를 하도록 그래서 다너 경영 사상과 철학을 이 채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내일 다시 그걸로 해요. 그 구글 미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영상으로 보면서 하거든요. 지난번에 처음 해봤는데 그분이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게 아마 그 10만 구독자 수가 넘으면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모양이야. 저는 강의만 한 사람이라는 걸 그분이 내가 뭘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자기가 자문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자문 받아야지. 그래서 그분은 이런 거에 전문가니까 자문을 받았는데 회원 전용 그걸 하시라.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시간이 딱 그 30분만 해주거든요. 어드바이스를. 그러니까 30분 지나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 대기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또 일정이 잡혔는데 그분하고 상세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요약해 보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고 시민의회와 국민 발안 이 제도를 합쳐서 K민주주의, K데모크라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의회 민주주의만으로는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접민주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도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아주 섬세하게 잘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늘 얘기했는데 국회에 가면 의원들이 침대에 누워있어 전부. 그러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바쁜 척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의회와 국민 발안을 조화롭게 결합시켜서 K데모크라시를 만들어 갑시다. K민주주의.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K데모크라시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권자가 이재명이라는 탁월한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권민내에 가입을 부탁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K데모크라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SSPP와 SSPP를 권민내라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설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문명사를 조금씩 이해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31강이 됐네 벌써. 말, 행동, 의사결정.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가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을 보면 그가 한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이재명이 내가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한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것이 이 인사평가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말, 행동, 의사결정이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서 약 30분 동안 한 그거를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람의 자기의 비전이.